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장애인 특수학교 2곳의 교육 공간 확대 등에 예산 7,300여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이 많은 가구가 지출하는 자녀 학원비가 빈곤층 가구 학원비의 2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8월까지 몰카 촬영 행위와 불법 촬영물의 유통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올바른 식사 습관을 길들여줄 수 있고 남을 배려하는 법, 바른 인성을 배울 수 있는 식사 예절 교육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밥 먹기 싫어하는 아이를 식탁 바깥으로 일부러 따라다니며 먹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집중력이 아직 부족한 시기에는 배고프지 않으면 당연히 밥을 먹기 싫어하는데요. 간식을 지나치게 주진 않았는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육아 포커스 첫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소득이 많은 가구가 지출하는 자녀 학원비가 빈곤층 가구 학원비의 2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상위 20% 가구의 월 평균 학생 학원 교육비는 24만 2,600원으로 소득 하위 20% 가구 8,925원의 27배에 달했습니다. 세부 항목으로 보면 소득 상위 20% 가구의 월 평균 초등교육비는 16,043원으로 소득 하위 20%의 44배에 달했고 중등교육비와 고등교육비는 각각 13.2배와 3.8배 수준이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장애인 특수학교 2곳의 교육공간 확대 등에 예산 7,300여억 원을 추가 투입합니다. 교육청은 본 예산보다 7,343억 원 증액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서울시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9월 개교 예정인 특수학교 2곳의 교육공간 확대와 주민개방시설 조성에 122억 원이 편성됐고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비롯한 학교 미세먼지 관리 사업에 53억 원, 초등 돌봄교실 증설에도 21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여름이 되면 공기만큼은 깨끗해질 줄 알았는데 이번엔 오존이 말썽입니다. 강한 햇볕에 연일 전국 곳곳에서 오존주의보가 발령되고 있는데요. 폭염 속 오존 대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와 황사 공습에 이어 이번엔 연일 오존 비상입니다. 본격 불볕더위가 시작된 지난 6월 1일부터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전국 곳곳에서 오존주의보가 발령되고 있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오존은 차량에서 나오는 질소 화합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이 햇볕에 반응해서 만들어집니다. 최근 맑은 하늘에서 강한 자외선이 쏟아지고 있는데 낮 동안 더위를 부추기고 덩달아 오존 농도까지 치솟는 겁니다. 때이른 더위와 함께 올해 전국의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는 벌써 130회를 웃돌고 있습니다. 올여름도 예년 못지않은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지금 추세라면 역대 최다 주의보 발령인 지난해 276회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산성이 강한 오존은 장시간 노출 시 눈이나 코 같은 감각기관에 손상을 주고 심할 경우 심장이나 폐 질환까지 유발합니다. 오존은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고농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와 달리 기체상 물질로 마스크를 써도 걸러지지 않습니다. 사실상 농도가 높은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바깥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오존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전문가들은 오존 농도가 높은 날 외출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고 야외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1시간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은 주 52시간 노동제 시행. 노동시간을 줄여야 하는 기업들의 87.5%는 이미 준비를 마쳤거나 7월 1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준비를 못 끝낼 것 같다는 기업은 8.9%였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입니다. 이 설문에서 대기업 절반가량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경영 실적에 부정적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임금 보전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어떤 생산성 향상과 관련해서 노사 간의 의견 충돌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중소기업계는 인건비 부담을 우려합니다. 중소기업계에선 평균 6.1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면은 근로자들의 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요거에 대한 인건비 보전. 노동계는 새 근무시간제가 정착되기를 바라면서도 노동 강도가 세질 것을 걱정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으나 노동 강도를 강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리고 편법을 동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력 충원이라든지 교대제 개편이라든지 주 52시간제를 앞두고 각계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정부의 중재는 물론 노사 간 화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최근 서울의 유명 사립대에서 30대 남성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몰카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몰카 촬영 행위와 불법 촬영물의 유통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열람실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30대 남성이 학생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남성의 휴대전화에서는 당일 찍은 여성의 신체 사진 10여 장이 발견됐습니다. 앞서 지난 5월 29일에는 한국예술종합대학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몰카 촬영을 시도하다 도주한 30대 남성이 일주일 만에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8월 24일까지 몰카 등 불법 촬영물과 아동 청소년 음란물의 유통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음란물 사이트와 SNS 계정, 개인 방송 콘텐츠를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은 판매자나 배포자뿐만 아니라 소지자도 처벌이 가능한 만큼 전방위 단속을 벌입니다. 일각에서는 불법 촬영물의 유통 단속도 좋지만 촬영 자체를 미연에 근절하려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몰카 범죄 수사에 대해서 몰카 범죄자는 혐의가 생기면 구속 수사를 진행하라라고 요구했었고요. 법에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찰은 우선 몰카 범죄 구속 기준을 낮추고 음란물 유통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살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을 따졌을 때 하위 70% 이하에게 지급합니다. 올해는 월 소득 인정액이 131만 원 이하인 노인에게 최대 21만 원씩 지급합니다. 다만 연금을 받았을 때 비수급자보다 소득이 많지 않도록 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금으로 2만 원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2만 원씩 범위를 나눠 놓은 탓에 한 구간 내 사람들에겐 모두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자칫 소득이 100원만 늘어도 연금 2만 원이 깎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총소득이 줄어드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대부분 형편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내년부터는 소득이 조금 올랐다고 기초연금액이 뭉텅이로 깎이는 일이 사라집니다. 선정 기준에서 소득을 뺀 만큼 기초연금을 주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한 겁니다. 소득이 오른 만큼만 감액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들 간에 그리고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올해 9월부터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오르는 만큼 최저연금액도 월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시원한 음료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 음료가 담겨 나오는 플라스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규격도 재질도 제각각이라 재활용이 쉽지 않습니다. 한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가자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더위를 달래는 시민들이 눈에 띕니다. 손에 든 음료는 대부분 플라스틱 용기에 담겼습니다. 거의 하루에 한두 잔 정도씩. 그래도 요즘 좀 비율이 많이 높아지는 편인 것 같아요. 보통 음식 같은 것도 플라스틱에 많이 포장되어 있고. 시민들의 음료 소비가 늘면서 거리 곳곳엔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볼성사납게 나뒹굽니다. 하지만 모든 플라스틱이 재활용되는 건 아닙니다. 재활용품을 걸러내는 자원순환센터에서 사람들이 분주히 손을 움직입니다. 쏟아지는 쓰레기 더미에서 능숙하게 플라스틱을 골라내지만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빨대들은 그대로 내버려둡니다. 다른 플라스틱보다 두께가 얇아서 파쇄 후 재활용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재활용 마크까지 다 찍혀 있습니다. 네.
가공업체에서 이것은 받지를 않습니다. 왜 안 받냐? 이걸 가지고 가면 파쇄를 해서 재활용을 하려면 물에 떠서 다 내려가기 때문에 흘러가기 때문에 음료 회사별로 쓰는 플라스틱 재료가 다르고 뚜껑과 빨대 재질로 서로 달라 재질을 통일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재활용 컵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낙동강 주변 주민들이 안동댐 최상류의 재련소 폐쇄를 촉구하는 상경 집회를 벌였습니다. 물고기와 새들이 떼죽음 당하고 주민들도 건강 이상에 시달린다며 폐수 유출로 행정처분을 받은 재련소를 주범으로 지목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낙동강에는 발도 담그지 말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를 보면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성면 시멘트 공장 등 때문에 환경성 질환을 얻은 피해자는 국가가 공식 인정한 것만 1,800여 명입니다. 이 중 사망자는 2,500명 가까이 됩니다. 이미 6,000명이 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산모들이 연쇄적으로 사망을 한다라는 그 얘기를 저는 제 뒤통수를 들으면서 저는 저희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로 뛰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저희는 썼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됐는데 이 억울함을 어디에다 호소할 곳도 없고 최근에는 학교의 미세 성면으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예방을 못하더라도 이런 사고의 징후가 나오거나 또 사고자 피해자가 있으면 바로 대응을 좀 해줘야 됩니다.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정부가 나서서 괜찮다고 해버리는 이런 센스가 있는 거죠. 최근 폐암 유발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 침대와 관련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사용자 건강 영향 추적 조사를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은행권 공동인증서 뱅크사인이 7월 달에 선보입니다. 뱅크사인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공인인증이자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강력한 보안을 자랑합니다. 액티브엑스 기반의 프로그램 설치와 본인 인증 과정은 이제 간단한 앱 설치와 다양한 생체 인증으로 대체됩니다. 인터넷에서 물건 하나 사려는데 이것저것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긴 암호를 입력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에서 이름만 바뀐 인증서와 앱이 난무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은행 갈 땐 이거 쓰고 병원 갈 땐 저거 쓰고 그럼 복잡하잖아요. 여러 개 인증서를 같이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니까 더 복잡해지는 건 사실이고요. 은행권 전용 뱅크사인처럼 증권용, 보험용 인증서가 등장할 때마다 설치를 따로 해야 하고 인증수단도 등록해줘야 하는 탓입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사용자들의 복잡성 증가와 가짜 인증서 회사의 등장을 우려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편의성과 보안 기술을 갖춘 인증서로 점차 수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후유증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정부와 회사의 지원을 동시에 받아 보육의 질이 높은 한 직장 어린이집입니다. 회사 안에 있고 오래 봐주다 보니 임직원인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보육 시간이 길기 때문에 종일반이라서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아이를 맡기고 일을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아이가 아플 때 정말 신경도 많이 쓰이고 걱정도 많이 되는데요. 우선 가까운 근접에 있다 보니까 아플 때 잠깐 들여다보고. 정부는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이미 5년 전부터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상시 노동자 500명 이상이거나 상시 여성 노동자가 300명 이상이 그 적용 대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해당되면서도 이를 위반하는 곳은 88곳으로 지자체와 학교는 물론 이대 목동병원과 한양대 병원 등 대학병원도 포함됐습니다. 기업 중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 여부 논란을 빚는 다스와 한영이나 삼정, 안진회계법인처럼 이 분야 빅4에 해당할 만큼 직원 수가 많은 곳도 있었고 상시 노동자가 10,000명에 달하는 인천의 쿠팡 물류센터도 어린이집이 없었습니다. 실태조사 자체에 불응한 기업은 한국 피자헛 등 13곳이나 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해 필요시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후속 조치할 방침입니다. 또 해당 사업장 101곳의 명단을 1년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구급차로 이송되던 술에 취한 남성이 갑자기 구급대원을 가격하며 폭언을 합니다. 또 다른 여성은 현장에 도착해 상태를 확인하려는 구급대원을 향해 다짜고짜 욕을 하며 폭행합니다. 서울시가 이 같은 구급대원 폭행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피해 구급대원의 의료비와 수입,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또 소방서 구급팀장이나 119 안전센터장을 피해 구급대원의 대리인으로 지정해 합의 시도를 원천 봉쇄하는 폭행 피해 구급대원 대리인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술에 의해서 발생이 됐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와서 선처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피해 대원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다시 한번 마주치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폭행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전담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해주고 심신 안정을 위한 특별 휴가를 주는 등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서울에서 발생한 119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136건, 피해를 본 구급대원은 156명에 달했습니다. 이 중 취객에 의한 폭행이 92.6%였습니다. 서울시는 폭행 피해 예방을 위해 상습 주치자 리스트를 관리하고 비응급 상태의 단순 주치자는 이송을 거절하기로 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이 되면 권고되는 물 섭취량은 보통 1.5리터 이상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양은 건강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그대로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홍파병 환자들이 대표적인데 이들은 갈증 해소가 될 정도만큼만 적절한 물 섭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통 목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수분 섭취를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많이 기운이 없거나 좀 소변량이 충분히 나오는 것 같은데 좀 부족하다고 느낀 경우에 수분 섭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성적인 콩팥병을 겪고 있는 경우 소변 배출이 잘 되지 않는데 물을 많이 섭취할 경우 소변 배출이 더 어려워집니다. 이런 과정에서 몸이 붓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심장이나 폐에도 영향을 주면 폐부종 등이 발생해 호흡 곤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를 겪어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들은 만성 콩팥병으로 될 수 있는 위험 요인인데다 고혈압, 당뇨 환자는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을 수 있어 물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콩팥병이 있다면 땀을 많이 흘리더라도 이온 음료 섭취는 군물입니다. 가뜩이나 수분이나 나트륨, 칼륨과 같은 전해질 조절 능력이 부족한데 이온 음료에는 많은 양의 칼륨이 들어있어 섭취할 경우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이 나면 이렇게 해봐요.
출산한 지 1년 미만의 아이가 있는 가정은 전기료를 30%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 16,000원 한도에서 할인이 된다고 하니까요. 한전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